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백브리핑 홍준표 시장이 국가 예산, 대구시 예산으로 언론사를 사실상 장악했다. 반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예산으로 언론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고 역시 스픽스 대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사를 발굴하고 알리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칭찬 그리고 걱정 동시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들은 좀 더 놀라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다름 아니라 양평 게이트와 관련해서 스픽스 대구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양평 게이트가 일어나기 전 2004년과 2008년도에 이미 김건희 일가는 그 일대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창고용지나 대지로 이미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형질 변경이 일어나면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당연히 그 땅은 어떤 개발 행위 허가를 통해서 대지로 바뀌거나 창고용지로 바뀌어 있어야 하는데 알고 보니 서류만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불법을 자행했거나 서류를 조작해서 양평군에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서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많은 곳에서 다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픽스 대구의 백브리핑 시간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부근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한 땅이 토지 대장이 지목 조작이 되었다라는 의혹 제기를 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 현장을 직접 취재했던 스픽스 대구의 김태우 취재본부장 직접 나와 있고요. 또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벌였던 백경록 기자도 전화로 연결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고 지금 또 확인한 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우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느낌이 다릅니다. 네. 스튜디오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전 직장이 그 지역 지상파 방송이었는데 대구 방송 TBC였죠. 네. 구독자가 한 50만 명 오면서 하루 또 이 조회수가 막 10만 건씩 넘고 하니까 오히려 TV 그 당시 지상파 방송했을 때보다 더 긴장이 되고 또 더 책임감도 많이 느껴집니다. 예, 프로그램별로 이제 10만 회, 30만 회 네. 매일 이렇게 조회되는 건수로 보면 스픽스가 지금 현재 한 100만 회 정도 네. 조회가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영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전에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네. 이제 방송에 임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서류 조작이든 네. 아니면은 불법적 행위를 했던 네. 결국에는 임야인 것이 이미 대지나 네. 또는 창고 용지로 바뀌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네. 취재해 주셨는데 며칠 전에 네. 그 백운기 정치본색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그게 네. 뭐 조회수가 이미 20만 회 이상 네. 아마 다시 보기나 재방을 통해서 30만 회 이상 네. 이렇게 나갔던데 자,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에 걸쳐서 자,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핵심은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그 산 그러니까 임야를 산 속에 있는 그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그 형질 변경 허가라는 걸 받아서 형질을 평평하게 대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장을 확인하니까 평지가 아닌 산림 그대로라는 거죠. 울창한 숲. 그러니까 형질 변경 없이 서류만 임야가 대지로 둔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자,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경사도, 인목도, 그다음에 네. 생태도 같은 세 가지의 사전 조사를 걸쳐서 전문 기관으로부터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는 네. 답을 받아야 하고, 네. 두 번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즉 네. 양평군에 제출을 할 때, 네. 자, 이 땅은 이런 용도로 변경을 할 것이니 개발 행위 허가를 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하면 그 개발침입위원회에서 네. 보통 이제 대지를
그 임야를 대지로 바꾸거나 창고 영지로 바꿔주는데 네. 이게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웬만한 임야를 대지로 바꾼다는 것은 네.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양평구는 그런 사전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네. 아예 임야가 되어 있는 산을 네. 대지나 창고 영지로 바꿔버렸다, 서류상. 그렇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임야가 대지로 바뀌었을 때는 갖춰야 될 서류가 산지 전용 허가서, 그리고 지목 변경에 필요한 등록 전환, 그리고 형지를 변경했다는 공사 준공 검사서인데 그 이후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면 건축물 관리 대장이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건축물 관리 대장 외에 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산지 전용 허가서를 공식적으로 이제 군에 그 열람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산지 전용 허가서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거는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단 하나 남았는 거는 핵심적인 형질 변경 준공 검사서. 근데 현장은 지금 형질이 변경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양평군에 만약에 형질을 변경했다는 준공 검사가 있다면 그것은 공사를 안 했는 거니까 그것도 조작됐을 거고,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주장한 토지 대장이 지목이 조작된 거죠. 자, 조금 전에 이제 관련 영상이 나왔는데 우리 그 제작진은 일단 영상을 좀 띄워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고 좀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혹시 이럴 수는 없습니까? 저 현장이 결국 2004년, 2008년도에 네. 대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네. 땅을 깨끗하게 정지 작업을 한 상태에서 네. 지난 한 10년 동안 다시 나무가 자랐을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게 두고 본다면 당시에 이제 대지가 될 때는 뿌리채까지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시 나무를 심어야 돼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당시 인터뷰했을 때 예현정 그 당시 군 의원도 거기서 이제 살아왔는데 네, 본인도 보니까 나무 수령이 30년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심겨져 있던 나무가 그리고 지금 다 현재 뽑아야 똑같고 형질이 변경이 되거든요. 형질 변경 이제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것은 네. 결국 그 중간에 나무가 커서 그만큼 그 다시 이제 임야가 되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터지고 나니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불법 의혹입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를 네. 감행할 수 있었느냐? 네. 자, 임야를 네. 어떻게 용도 변경을 했느냐?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마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가, 네. 부친이 양평군의 산림과장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1987년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이 땅을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어떤 식으로든 네. 그 땅의 형질 변경을 자신의 배우자죠, 돌아가신 네. 어쨌든 산림과장의 배후 백으로 뭔가 좀 바꾼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도 이미 양평군에 있는 네. 군수나 또는 고위공직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특혜를 받은 것이냐, 네. 어느 쪽으로 추론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은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대한 그 형상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왜 원희룡 그 장관이 자꾸 선산이라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언론 보도가 되고 일반 국민들은 실제 이 내막을 잘 모르니까 누가 무덤 있는 선산 땅을 개발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 땅은, 우리나라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 두 개로 크게 나뉘는데, 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상속받은 땅은요, 계획관리지역과 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용도가 그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 개발이 가능한 땅이에요. 이 개발이 가능한 땅인데 이걸 개발하려면 산지번을 떼야 된다는 거죠. 산지번을 떼려면 당연히 이게 이제 지목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게 수년간 지목 변경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애초부터 이거는 공공지구처럼 개발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이거를 전용 허가를 받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 직접 취재 활동을 했던 백경록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백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취재하러 가보니까 현장 상황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뭐 이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제 짐작하듯이 이 땅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창고 용지라든지 아니면 대지 용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임야가 상당 부분 이제 대지 또는 창고로 변환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산 밑으로 해가지고 이미 또 마을과 개발 사업들이 다 진행된 상태거든요. 도로 하나만 빼고 나면은 이게 이제 곧
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땅이라고 보면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왔지만 지금 뭐 취재 기자가 서 있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현재 도로로 지목은 이제 바뀌어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 도로를 냈던 것은 어떤 경위로 또는 상황 때문에 저 도로 지목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좀 추론할 수 있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산속에 도로를 내려면 왜 도로를 내야 되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 일가는 내가 산속에 내가 갖고 있는 땅 임야에 창고를 좀 지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럼 내가 들어가는 길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게 이제 창고도 임야가 창고 용지로 용도 변경이 되고 또 임야가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됐는데 일단 도로는 나가 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창고, 건물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창고를 짓겠다라는 이 이야기 자체는 그냥 나오는 얘기지 서류상으로는 창고 없는 도로가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특정한 임야를 불법 의혹이 있는 과정을 거쳐서 지목을 변경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거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이 진행됐다. 이런 이제 의혹 보도를 서빅스대구가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영상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 김태호 본부장이 직접 보도했던 내용 한번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된 강산면과 가까운 병산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부동산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 병산 일대에 소유한 부동산만 17필지 23,9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2003년에 임야 4필지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대지로 지목이 바뀌고 2008년에는 임야 4필지가 창고 용지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김 여사 일가족이 공동 소유한 토지의 절반가량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뀐 겁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곳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병산 일대 부동산 가운데 토지대장 지목이 즉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야 할 3필지가 모여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풀이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토지와 토지대장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자로 태어난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여자로 둔갑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질 변경이 전혀 된 적이 없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여기 오래된 수령의 나무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여기를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형질을 전환하지 않고 그냥 지목만 대지로 전환해준 사실상은 이거는 불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려면 토지가 농지처럼 팽팽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지와 창고로 지목이 변경된 땅은 산지 전용 허가서와 건축물 관리대장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토지 형질이 바뀌지 않은 지목 변경 이전에 임야 상태 그대로여서 토지대장 지목만 창고 용지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땅 또는 건축이 준비된 토지로 둔갑되어 있는 겁니다. 지목 변경 절차 없이 토지대장 지목이 조작됐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도로 바로 옆에는 토지대장 지목이 창고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들이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닙니다. 도로 옆 다른 곳도 토지대장 지목은 창고 용지로 되어 있지만 물건을 저장할 만한 창고와 같은 시설물은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산속을 관통하는 길이 50m 도로만 이렇게 나홀로 생겨나 있는 겁니다. 지목 변경이 그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고 제대로 창고로 사용되지 않는 현 상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조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병산리에 소유한 17필지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4층 이하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은 선산이라서 개발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선산 땅입니다. 조선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개발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한다는 말처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병산리 땅은 입구에서 산꼭대기까지 길게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로 옆 창고 용지는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고 두세 개 필지를 하나로 합쳐 개발 이익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병산리 땅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없고 창고 시설이 들어서 있지 않는데도 어떻게 산속까지 도로가 개설될 수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픽스 김태호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영상 봤습니다. 네네. 좀 길긴 하지만 다시 봐도 아, 이게 뭐 촬영 기법이나 그리고 네. 현장에서 취재하는 역량이 네. 스픽스 대구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전문성이 물씬 좀 배어납니다. 어쨌든 취재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네. 저 취재를 이제 하면서 저 내용을 이렇게 이제 리포트로 만들고 또 네. 자막하고 이렇게 해서 알리면서 보니까 네. 자, 이 사안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 게이트, 양평 게이트,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미 과거에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보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지역 토호들의 네. 뭐 불법적인 형질 변경 이런 것하고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최은순 또는 김건희 여사 일가 이 행위에 대해서 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번에 현장을 보고 난 뒤에 느낀 점은 현재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된 이유가 제가 이 내용을 살펴봐도 아직까지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같이 덧붙여서 마치 그 종점 부근에 변경된 종점 부근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아 이거 뭐 특혜를 주려고 종점 변경한 게 아니냐라고 이런 기사가 저는 솔직히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경강부역격으로 맞춘다면 그건 또 그 사람들의 그 고향을 또 터전을 잡아 살아왔었고 그런데 이게 그 전체적인 땅 규모가 공공지구 개발 부지하고 면적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 땅들이 다 대지로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됐을 경우는요. 그 4층 이하 연립주택 포함한 전원주택 모든 개발 가능성이 다 열려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국민들이 또 언론 기자들이 의심을 할 만한 그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 병산의 땅하고 전혀 무관하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이 사건이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도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임야를 개발행 허가 신청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도로 개설을 하려면 네. 불법적으로 저 콘크리트 길을 내지 않는 이상은 네.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특혜를 준다 하더라도 그 절차 없이 산에 그냥 길을 네. 낸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지금 군청이나 그리고 또 해당 공무원은 자, 이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네. 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못 내놓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히 양평군 담당 지적 그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현재는 지금 그 도로만 개설돼 있었지 창고나 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관리대장은 8개 필지 용도 변경이 된 가운데서 1개 창고만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나머지 3개 필지 창고 용지로 지목 변경된 그 땅은 창고가 없고요. 대지는 아예 건축물 자체가 이제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두고 봤을 때 아무런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 그 산속에 그 넓은 땅에 어떻게 도로가 났느냐. 담당 공무원 말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건축물이 없다 하더라도 지목은 변경이 되는데 도로가 생기려면 인근에 그 창고 그리고 대지로 지목 변경 그 땅은 형질이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서류 한번 내놔봐라. 내가 보자. 그거는 결국 그 담당 공무원은 그 자료를 공개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 개인 외에는 군수가 판단할 몫이고 본인은 그 당시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제 취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도 현재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이 형질이 변경이 안 됐다면 지목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질 변경이 안 되면 지목 변경이 아닌데 안 되는데 지금 이미 도로는 나 있다. 네. 그리고 도로로 지목이 일단 지정이 돼 있고 창고로 쓰지 않는 곳은 창고 용지가 되어 있고 수풀이 무성하고 수십 년 된 수령의 나무가 그대로 있는 곳은 대지로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도로는 무단개설한 거죠. 무단개설인지 뭐 개발행위 허가인지 어쨌든 서류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제 추론의 영역이고 그것도 이제 좀 더 지켜보면서 네. 아마 양평군에서 어떤 식으로든 서류를 내놓거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런 대로 보고 일단 그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원래 원희룡 지사가 네. 원희룡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야 이거 선산 쓰고 있는 것인데 네. 했던 그 땅하고 같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하고는 다르고. 네, 그 땅이 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잠깐 그 공시지가를 예. 제가 아침 그 저기 그 배군기 정치봉석에 있어서도 공시지가를 제가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제곱미터. 이게 한준호 의원이 그 제공한 자료에는 6,000원이 돼가 있는데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6만 얼마예요. 그리고 다만 그 올랐던 가격은 25만 원이 맞으니까 상당히 공시지가 많이 올라간 거는 맞는데 그 6,000원이 아니라 6만 원으로 이렇게 6만 원이고 네, 그러면 네. 이제 4배 정도 올랐다는 네, 그런 네.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꽤 많이 오른 거예요. 예. 그리고 땅은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셨던 그 선산하고는 지금 우리 그 취재했던 현장하고는 한 150m 떨어져 있는데요. 그 산길로 계속 올라가야 그게 다시 선산에 나와요. 그 아버님이 그 계시는 곳.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 원희룡 장관이 자꾸 선산 그런데 이게 무덤이 있는 그쪽 산이 아니에요. 이건 애초에 그 김건희 여사 아버님 그 산림과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소유했던 이 땅은 애초부터 살 때부터 개발이 지목만 변경이 되면 개발이 가능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상속받은 이후부터는 계속 이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개발이 진행 중인 현재형의 그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한 번 더 이제 수정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착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6만 원이 24만 원이 됐는데 24, 5만 원이 됐는데 아까 이제 방송에서는 6천 원이 24만 원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하고 네.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주변에 땅을 많이 보유하고 그 보유의 일종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했고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이제 이 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창고 용지나 또는 대지로 바뀐 여기는 언제라도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4층짜리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가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정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어서 4층 이하 건물은 연립주택, 뭐 전원주택, 그리고 1, 2종 근린생활시설 대부분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할 때 지금 현재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평당 한 얼마쯤 되죠, 이 땅이? 제곱미터에 지금 25만 원이니까 75만 원, 80만 원 정도 되죠. 80만 원 되는데 네. 그것은 공시지가이고 실제 거래 가격은 우리 추론해보면 얼마쯤 이게 됩니까? 만약에 종점이 이 지금 변경된 곳이 확정이 된다면요. 이거는 개발 가치라는 거는 사실 뭐 엄청나게 몇 배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 부분도 앞으로 네. 좀 취재를 하면서 더욱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고요. 네.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이제 착오나 이렇게 착오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의 취재 역량의 한계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의혹이 있는 땅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터무심하고 지나쳤는데 서비스대구가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이 됐던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것이니 결국 이 땅이 장기간의 계획에 의해서 형질 변경이 시도되었고 지금은 고속도로 종점 또 변경과 관련된 문제까지 겹쳐버리니까 네. 이것이 거꾸로 드러나서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이렇게 일단 볼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그 양평 게이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 규명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네. 있는데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 현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그 양평군 그 민주당 그 지구당의 그 위원장이 현장을 보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그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단 한 가지, 이 땅들이 계속 그 지금 종점 변경 부분 고속도로 이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 땅 자체가 애초에 정상적으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었으면 모르겠는데 창고든 대지든 도로든 하나같이 이게 다 불법적인 요소가 지금 그 가미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 양평군에서 갖고 있던 서류, 자, 적법 절차에 의해서 다 준공검사도 나가 있고 형질
변경도 했고 건축권 관리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공개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공개했는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그 있는 토지들이 지목 변경에 맞게 그 땅들의 지목 변경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 지목 변경 이 자체에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기자회견 또 아니면 그 양평군에 공식 질의를 하든지 이걸 한번 공식화시키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 제가 이제 뭐 평론하면서 한번 좀 약간 독특한 질문을 한번 네.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민주당 쪽 의견을 받고 또 민주당 의견이 어떤 그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보니 네. 혹시 스픽스 대구가 민주당하고 특별한 인연이나 관계가 있어서 민주당 쪽에 유리한 정보를 계속 국민들에게 보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지금 올해가 한 30년 넘게 취재 기자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저는 어떤 기자가 그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이제 민주당 저기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민주당 부분에서도 그 우리가 그 제가 있는 자료 보도 자료를 그 보도했던 내용을 일례로는 줬지만은 이 부분은 민주당이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판단하냐 몫이기 때문에 제 스픽스 대구에서 앞으로 취재하는 방향은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 상관없이 저희들은 이제 지목이 조작이 됐다 하는 팩트를 그 밝히는데 계속 나갈 거고요. 진짜 그 당하고 이 이번에 지목 조작 취재 보도 내용하고는 연결을 씌울 수도 없는 내용이고 또 연관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요즘 이제 집권 여당이나 원희룡 장관이 주로 하는 이제 그 설명 방식이 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민주당 편이고 좌파고 그리고 언론이 왜곡 보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하도 자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혹시라도 해서 이것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보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려야 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백 기자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원희룡 장관은 지금 이제 그 양평 김건희 여사 일가 이 땅 또는 이제 주변 땅에 대해서 선산인데 도대체 개발이 된다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선산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 또는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원희룡 장관이 제대로 그 땅에 가보고 나서 설명을 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준 답변 자료를 가지고 그냥 언론에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이렇게 의문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타 강사라고 지금 지칭되는 원희룡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기는 선산이다라고 했던 게 완전히 거짓말로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샅샅이 이렇게 이제 지번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잠깐 길을 잃었었거든요. 네. 길을 잃어가지고 계곡을 통해서 제가 다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계곡이 이 김건희 여사 일가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창고 옆에 흐르고 있는 계곡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와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계곡과 그리고 양평이 내려다 보이는 이 땅. 현장에 가보면 이 땅이 얼마나 개발 가치가 높은지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희룡 장관이 일타 강사라고 뭐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 왔으면 선산이라는 말을 쓰지도 못하는 거고요. 이 땅에 안 왔으면 실제로는 그 안 보고 이 중대한 사안 그러니까 이른바 대통령 일가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소홀히 다룬 장관이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원 장관은 누군가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기자들에게 이것은 선산 땅이다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일제히 해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은 지금이라도 그게 선산 땅이 아니다라고 네. 하면은 그때 내가 착각했다, 네. 잘못 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 장관 또 이렇게 끝까지 본인이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원장관이 자기가 거짓말 시킨 그걸 시인하기가 싫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스픽스 대구가
왜 취재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주당 말씀하셔서 제가 살짝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스픽스 대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고나 협찬을 받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기자 정신,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 이 감시 기능 이게 좋아서 저는 재취입을 했었고 제가 아마 그 계속 근무할 수만 있다면 다음 선거 때 제가 여든 야든 그게 민주당이 이건 가정입니다.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저희들 모토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기니까 이번에는 그야말로 땅 자체 토지대장이 지목이 조작이 됐냐 안 되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취재하는 거지 정파하고는 상관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특정 정파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자는 무릇 사실에 기초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원래의 소명,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저희들은 비록 적은 인력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혀서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스픽스 대구의 김태우 취재본부장이 한 번 더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백브리핑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실은 숨길 수 있어도 영원히 묻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져야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시인하고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또 그걸 넘어서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런데 양평 게이트 문제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고속도로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는데 과정과 그리고 주동자와 그리고 최종 결과까지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이 그냥 뭉개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책 사업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현재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양평 게이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진실을 향한 스픽스 대구의 취재와 스픽스의 보도와 논평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평 게이트는 그 땅 주인이 불법적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사사시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스픽스의 사명이고 직업의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백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백경록 기자 그리고 현장에 직접 취재하면서 오늘 스튜디오에까지 나와주신 김태호 본부장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픽스 대구 백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